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만남은 미뤄진 상태인데 지금 여야가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날짜가 미뤄졌고 이제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유해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 언제 하는 거죠? 코로나 격리가 5일이랍니다. 5일, 그래서 오늘까지 4일이고 내일 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내일 퇴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총선, 당대표 선거 이러면서 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입원까지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퇴원을 하면 지금 뭐 실무 협상 한다고 하는데 날짜가 곧 잡히는 건가요? 잡힐 가능성이 높죠. 9월 1일이 일요일인데 예. 빠르면 일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빨리 민생 관련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석 전에 뭔가 민생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언론 보도 보면 뭐 8월에 여야 대표 일정도 꽉 잡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만나려고 하다 날짜 미뤄지면 유야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도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든 두 분의 회담이 성사된다고 봐요. 두 분이 회담을 해야 하는 이유를 공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담은 성사된다. 근데 좀 시간이 늦춰지니까 좀 김이 빠진 면은 있죠. 원래 어제 하기로 됐었잖아요. 일요일 날. 9월 1일 일요일에 혹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기간이 이렇게 끌다가 하는 것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게 양당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뭐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 며칠 전에 그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었는데 이재명 대표 중증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하는 일은 정말 드물고 4일이나 입원하면 정말 중증이어야 한다. 이 대표의 증상이 이토록 중증인지 걱정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뭐 말에 좀 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의료 대란으로 아프지 말라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좀 비꼬신 것 같아요. 뭐 상대간의 대표니까 서로 간에 좀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또 회담을 하려면 결과를 내야 되는데 꼭 저렇게 비꼬아야 되나 싶습니다. 비공문 아닌가요? 아니, 저건 논평이 아니고요. 예. 그 논평을 냈던 대변인의 개인 SNS에 올린 글이에요. 아, 이거는 당 차원의 논평은 아닙니까? 논평에 올라가 있는 글이 예. 아닙니다. 저건 논평 2도 아니잖아요. 예.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예. 그냥 개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예. 뭐 비꼬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책 해석이 좀 들어간 거죠. 중증이겠죠 하면서 그러면 중증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입원을 오래 하셨을까 뭐 이런 정도 정책 해석이 좀 다른 건데 이게 당의 정치적인 공식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낙에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말 하나하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오늘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 논의의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고 싸우는 상황에서 뭐 대단한 결과물, 한 방에 끝나는 모든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책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치되는 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그 차이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되고 잘 되려면은 양 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 생중계 문제가 저쪽이 실제 성과를 그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서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 예.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그 딜레마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네, 한동훈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 꼭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야 모두 대표회담 하자는 의지는 충만한데 셈법이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전 과정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좀 여야 사이에 좀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서로 이 반응이 서로 다르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추진하자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아니 대선 토론도 아닌데 왜 그걸 공개적으로 하냐. 문제 해결할 마음이 있냐.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잘났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예.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속내를 이야기하고 긴밀하게 대화하려면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기 어렵잖아요. 서로 간에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바람만 보여주자는 그럴 얘기신가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회담을 공개로 하는 건 전 못 봤습니다. 그런 관례가 있었나요? 선례가? 예, 선례가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예. 않지만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첫 회담에서 뭔가 좀 뭐라도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찾아야 되는데 뭐 과거에 없었는데 결과가 뻔한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까지 이 얘기하는 거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거 뭐 관철시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럼 뭐 실무 협상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전제로 회담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예. 이게 꼭 있어야만 회담을 하고 생중계 안 하면 회담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비공개도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일단은 건가요? 그렇게 돼야 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참 민주당 쪽 반응을 들어보면 마치 이 제의가 저희가 세상에 없던 걸 처음 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참 난감합니다. 작년에 김기현 대표 계실 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로텐도어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갖다 놓고 생중계하면서 우리 대화하자.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때 논리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생중계 가지고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저희의 제안의 순수성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민주당도 똑같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자.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얘기니까 더 이상 뭐 합의의 의지가 있느냐. 이게 뭐 보여주기식이다. 그렇게 정치 공세 안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유,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의 예. 그 진정성은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낸 거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실무 접촉을 다시 시작하니까 날짜부터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죠. 좀 날짜 잡힐 수 있다고 보세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오늘 날짜부터 예.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죠. 예, 예. 제가 9월 1일 말씀드린 게 일요일에 그렇게 행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뭐 10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9월 1일을 유력하게 생각합니다. 예. 9월 1일 일요일이요. 개인적으로. 예. 예. 9월 1일 일요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이 전망을 해주셨고요.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형식, 생중계 할지 말지도 정해져야 되고 민주당이 지금 제일 강조하는 건 최상병 특검법 얘기 아니겠습니까?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죠. 한동훈 대표한테 제시한 데드라인이요. 오늘이 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기자회견 한 지 6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출마 선언을 할 때 최상병 특검 추진하겠다. 예.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대표 되고 나서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입법 발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번이나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그런 예. 법안이잖아요. 예.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당연히 여당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가 됐든 발의라도 좀 해라. 26일까지 해라. 민주당이 제시한 기간이 오늘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데드라인이 뭐 무의미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 어디에도 예. 제1당의 원내대표가 뭐 시한을 정해서 뭘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예.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선을 넘으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저희 당에서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당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과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또 전당대회 하셨고 또 아프시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야당하고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당내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멈춰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냥 덮어놓고 발의부터 해라 이러면 예.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뭘 일을 하자고 하는 제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차, 3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여야가 같이 갈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 그걸 밟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가 결론을 못 내면 바지 사장 아니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동혁 최고위원 입장도 좀 들어보시죠. 우리는 뭐 지금 뭐 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10명, 20명의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의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뭐 반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대표는 앞에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다른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뭐 반바지 사장이다. 그러면 뭐 민주당의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핫팬츠 사장입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들에서 움직이는 뭐 핫팬츠 의원들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앞과 뒤가 다른 것이고 상대 당 대표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결국은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겠습니까? 바지 사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반바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아, 예. 바지 사장보다 예. 더 권한이 없다. 더 힘이 없다. 네, 그래서 반바지라고 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게 당론으로 어떤 정말 통과를 전제로 이런 안을 추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최상병 특검의 안이 무엇인지 그걸 좀 확정을 해서 대내로 공표하는 활동이 일종의 입법 발의지 않습니까? 10명만 모아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좀 해달라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 입법 발의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계속 입법 발의 이야기할 뿐이 없죠. 예.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른바 개딸이 실세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럼 핫팬츠 사장이냐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당내 뭐 입지나 권한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걸 부각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의 그런 예. 어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합리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뭐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뭐 화끈한 모습이 없고 예. 당대표 되기 전과 되기 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의사결정권이 있나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재명 대표는 사실 금투세 종부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반발이 있어도. 예. 그런데 좀 한동훈 대표는 당내 반발, 용산의 생각과 좀 다른 어떠한 안을 추진할 때 좀 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반바지 사장이 아니냐 이런 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뭐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도 마주 앉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바지 사장설 이걸 굉장히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의식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금투세 비롯해서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진성준 정책위원장 그대로 유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 의견대로 당론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저희가 역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 진짜 권한이 있냐 이렇게 정치 공세하면 거기서 뭐라고 반응을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내부 사정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당대표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내리는 겁니다. 예. 상대에 대해서 권한 있는 당대표냐 아니냐 하면서 회담을 자꾸 영수회담 쪽으로 끌고 가려는 예. 그런 정치적 의도는 국민들께도 별로 설득이 안 되는 얘기다. 정치 공세 그만하고 예.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대표회담 의제 정할 때 용산과 소통이 없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가지고요. 좀 논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그냥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예. 때 실질적으로 의제 관련한 논의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가기도 전에 실무회담이 정지가 됐고 예. 이재명 대표가 아프셨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그 전 만한 단계에서 끊긴 예, 거예요? 끊긴 예. 거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예. 야당 둘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실로 저희는 정부 여당이 같이 가니까요. 저희는 여당이니까 대통령실과도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 그게 없었다는 것이 이러한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막 정책으로 해석해서 과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이 여당이라는 것을 망각한 얘기라고 봅니다. 당정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축캉스 이어서 가을 방학이 오는 걸까요? 지금 달력으로 보시는 것처럼 국군의 날, 빨간색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국군의 날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찬성 입장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임시 공휴일 지정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국민들도 좋아하고 야당에서도 환영할 일인데요. 사실은 뭐 의료 대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인사 문제 복잡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지금 코로나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뭔가 이러한 민생 이슈, 첨예한 이슈와 좀 벗어나서 어떤 컨텐츠를 한동훈 대표가 야심차게 제시한 것인데 예. 글쎄요, 국민들이 평가할 때 이게 정말 전국을 돌파할 만한 그런 민생 현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력의 카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쉬는 날 생긴다니까 뭐 기분은 좋아지긴 네. 하던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한동훈 대표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정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한동훈 대표 목소리가 크냐? 여당 대표니까 큰 겁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생경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국군의 날이 과거에는 법정 공휴일이었죠. 근데 이것이 공휴일이 안 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의 사기라든지 뭐 장병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 단순히 쉬자는 차원은 아니고 굉장히 그렇죠. 좀 의미를 담아서 추진한 공휴일을 것이다. 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날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일단 지정을 하고 예. 더 나아가서 뭐 나중에 법정 공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한번 담아보자 이런 뜻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예, 지금 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가 다 지나고 나면은 쉬는 날이 이제 많이 없는데 지금 이제 달력으로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력 국군의 날이 지금 빨간색 임시 공휴일로 된다면 중간에 있는 며칠 직장인 입장에서 연차 좀 내면 9일 정도 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긴 가을 휴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휴일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건가요? 과거엔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예. 퐁당퐁당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주 5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냐 뭐 얘기도 하실 텐데 쉬는 것하고 경제적인 영향 여러 가지 함수관계를 잘 봐야 되겠죠.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도 있고 쉬면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 날을 하루 생겼다고 해서 쉰다는 것보다는 또 예. 연차를 내서 연달아 한다. 그러면 어떤 날도 중간에 하루 법정 공휴일이 주중에 낀 날 있으면 연차 내서 쭉 쉬면 아흘에 쉬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보다는 왜 그런 국군의 날을 이 시점에서 임시 공휴일로 했어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상황,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그동안 안보 이슈,
특히 군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했다. 이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며칠 남지 않은 문제라 곧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임시 공휴일 지정됐다는 속보를 조만간 전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요즘 민생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또 주말에 화제를 모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박단 의료 문제 관련해서 박단 전공의협회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뭔가 좀 진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박단 대표는 예. 의사 정원 문제, 예. 지금 정해지는 의사 정원 문제를 좀 설득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방안이 없고 이대로 가야 되고요. 이걸 만약에 바꾼다면 정말 그 입시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일단 내년도 모집 요강은 확정이 된 거니까요. 확정됐기 때문에 예. 이건 가야 됩니다. 바꿀 예. 수 없습니다.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의료계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의사단체 간의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 뭔가 갈등을 예. 빚고 대화에서 많은 실수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부분 개각을 통해서 인사를 바꾸는 것도 정말 하나의 카드입니다. 예. 그런 인사에 관한 건의는 정부 여당 대표로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25년 입시 요강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좀 열어달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단 전공의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는 건 그래도 협상의 공간을 좀 열어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공의 쪽에서도 하염없이 계속 지금 이렇게 수련을 안 하고 지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돌파구를 찾는다면 7개 항을 내걸고 있는데 전공의 쪽에서 몇 개라도 성사가 되면은 다시 복귀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이 문제가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관련한 또 다른 문제 정쟁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의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 당장 추석 때 응급실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정공희 대표가 비공개로 만났다. 이 사실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 대표로서의 그 입지를 다져나가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번 일로 좀 실마리를 푼다면 의정 갈등의 뭐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자초하면서 그런 정치적 입지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여당 대표의 존재 의의가 정부와 어떤 사회단체 또는 사회 어떤 부분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만약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 이상의 좋은 평가는 없겠죠.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현안이 있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이런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저기 찾아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가 없-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이마를 좀 다치신 모양인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모두가 겪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 예.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단어인데 공포스러운 단어죠. 예. 응급실로 가는 길에서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사망하는 환자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사실은 의사 정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개혁이지만 예.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의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어야 되나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환자들은 국민들은 아프지 말자. 아프면 우리만 손해다. 예. 이런 얘기가 돌고 병원들은 굉장히 도산 위험, 경영 위험에 처해 있고 의사들은 과로를 호소하고 간호사들까지 너무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 파업하는 이 지경에 있을 때 조금 정부로서 너무 좀 무책임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관련해서 정말 해결할 방안을 빨리 내놔야 됩니다. 기존 식으로 막 의사들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이런 거 말고 예. 정말 좀 개각을 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울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다른 접근법이 이제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공의가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 근저에는 우수한 전공의들이 대단히 그 헌신함으로써 쌓아올린 시스템이었다. 이런 평가가 주된 평가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전혀 거의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포함해서 모든 의료 시스템 전체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대안들,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빨리 제시해서 타협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시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박단 대표가 일단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대화의 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 이원석 검찰총장. 이것이 마지막 승부수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종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건데요. 임기가 9월 15일까지니까 마지막 승부수는 맞는 것 같네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 밥을 지을 때도 오염된 물로 밥을 지으면 맛있는 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사 자체가 편향되고 왜곡되게 됐는데 수심위에 올라가는 수사 정보 자체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봐도 의미 없다 이겁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 수심위 결론도 검찰 수사 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무혐의를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형식적인 절차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모든 일을 그렇게 평가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이원석 총장이 개인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검찰 전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사심의를 열자고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셔도 예. 수사심의를 한번 거치는 것이 나쁠 건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뭔가를 한번 거쳤다는 것,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용산에서 혹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뭐 지켜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뭐 기분 여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예.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을
조기에 국민들께 이 불편드리는 이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수사심의위 이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증은 하겠다는 건데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측에서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